다음 연자는 희생자 가족의 애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전 서울시 동남심리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고요. 우리 자살 유가족의 애도를 포함해서 애도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홍주연 선생님 줌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10월 29일 날 그 가족을 잃은 가족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애도와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전문가라는 호칭을 제가 달기에도 굉장히 미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애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서 김은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라는 거는 너무나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옳다, 그르다, 그리고 제대로 애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그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면 불안이 더 증가되고 불안은 우리의 모든 정서와 생각을, 특히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6배 증폭시킨다는 이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느끼는, 생각하는, 그리고 주변에서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걸 알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그 정말 필요한 심리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애도라는 거는 비정상인 상황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바른 애도라는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 단 나와 타인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느끼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은 생각할 권리가 있고 느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고인이 그 살아있는 유가족의 어떠한 의미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유가족만이, 그 친구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개별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애도 상담이 필요한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죽음이라면 사실은 꼭 전문가가 중재를 제공할 필요는 대부분의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의 슬픔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일 경우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처럼 이렇게 외상적인 죽음의 경우, 즉 외상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 또 우리가 이거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죽음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런 게 이제 외상적 죽음인데요. 이럴 경우는 전문가의 중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죽음이 자녀의 죽음인데요. 이 자녀의 죽음은 그 어느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깊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중재가 많은 경우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저의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한데요. 요번에 코비드에서 보셨듯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훨씬 더 심하게 앓고 또 예후가 안 좋은 것처럼 이러한 큰 외상적인 상실을 경험했을 때 내가 기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내가 심리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면 전문적인 애도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애도라는 거는 뭐냐, 그 상실에 대한 어떤 경험인데요. 잠시만요. 이 애도라는 거는 마치 어머니와 분리된 아기들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잃는 것과 아이가 어머니를 잃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대상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단지 슬픔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떤 공포의 경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애도는 슬픔만 있느냐, 아무리 슬픔을 이거 털어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애도는 곧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잃은 공포는 내가, 내 몸속에 이렇게 100만 개의 어떠한 날카로운 조각들이 박히는 그런 경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각들이, 몸속에,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공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느 사건보다 삶의 많은 영역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애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애도를 경험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단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나와 관련해서 나타낼 때는 이게 엉망진창으로 완전 뒤섞여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실이 5년, 7년, 10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봤을 때는 경감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단계가 있다. 지금 너는 울어야 돼. 지금 너는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면서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너무 마음속에 깊게 들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도의 정서 반응을 보자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외상적 상실을 경험했을 때 대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많은 분은 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멍하게 보낸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나에게 진짜로 일어난 건지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시고요. 물론 그러한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희석되면은 그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그리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보고요. 이 애도는 그 다른 어떠한 그러한 감정이나 정신이나 인지적 작용과 조금 상이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탄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푹 치고 올라와서 이게 막 지속된다기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애도와 이러한 그 상실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러한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더라도 이게 나만 경험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험을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시고 또 경험을 하고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도에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신체 반응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8시간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피곤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나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섭식장애, 수면장애를 대부분의 그 유가족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알알이 밥알이 서 있는 것 같고 입안에는 그 자갈을 씹는 것 같고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는 그러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잠을 과도하게 자거나 전혀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역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셨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 통증에 시달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때로는 이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심장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본 경우 심장이 부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다 그 상실의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장애와 현기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행동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만으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성장한 그러한 문화에 따라서 그러한 애도와 상실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슬프지도 않나 봐. 슬프지도 않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는 그러한 애도 반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혼자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런 애도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과잉 행동을 해서 자기의 슬픔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애도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사실은 조금 위험한 거는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알코올을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과다하게 복용해서 본인을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해 행동을 해서 그 자해 행동을 통해서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통증을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건강한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주변에서 보이거나 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전문가의 어떠한 중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외상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는 앞서서 그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얘기한 이 죄책감의 증가입니다. 죄책감의 증가로 인해서 어, 내가 뭔가를 했어야 돼, 달려갔어야 돼,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그러한 생각을 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초기에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이 과연 고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말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보다 건강한 그러한 사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적인 상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이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물론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불안이 극도로 이렇게 심해지고요. 죽은 상황에 대부분 집착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완 활동 같은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이완 활동과 함께 사실은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상은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사실 외상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고인을 잃었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내 자신도 내가 너무나 귀하게 사랑했던 가족을 잃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자만의 치유의 시간도 갖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관계 속에서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숨쉬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제대로 크게 깊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깊고 길게 숨 쉬는 과정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꾹꾹꾹꾹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감정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이게 온몸에 박혀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비탄이 예고 없이 그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지 않고 목에서부터 이거를 툭 하고 뱉듯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하고 이러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픈 과정을 함께 나누고 이거를 털어놓게 되면 이게 훨씬 나중에 고통이 감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가? 이러한 외상을 경험하는 그 직후는 여러분의 뇌는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무감각, 비현실성,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과거로 넘기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지난 후에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주변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뇌가 그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그리고 이러한 외상적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가 동반자가 돼줘야 된다. 이거는 전문가이든 아니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단어는 컴패니언이란 단어고요. 이거는 같이 빵을 먹는다,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큰 외상적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크게 많은 말을 시키지 않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 묵묵히 있어주고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서 센터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 나는 당신의 아픔을 다할 수가 없지만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상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꼭 이야기를 시켜서가 아니라 묵묵하게 말을 안 하고도 조용히 함께 해주는 걸로 이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털어 털어 털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인을 있는 그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25분까지고, 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질문을 받을까요? 네,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꼭 이번 피해 유가족에게, 희생자 가족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슨 말을 드리더라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잘 견디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 뭘 한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그냥 털어놓는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잘 견뎌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여러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너무 절대로 무리한 일, 행동, 그런 거는 안 하시기를 바라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교수님 강의 중에 저는 동반자 되어주기, 이게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잠시 5분의 휴식을 갖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